시간에 주무셨습니까? 목요일 아침 굿모닝 대한민국입니다. 새해가 되면 참 달라지는 게 많습니다. 그중에서 실생활에 유용한 정보 몇 가지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먼저 전국 각 지역의 버스와 지하철 그리고 고속도로 통행료까지 모두 지불할 수 있는 교통카드가 상반기에 나올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요. 도로명 주소가 이제 유일한 법정 주소로 사용이 되는데요. 알고 계신가요? 도로명 주소. 잘 몰라요. 네. 그러니까요. 아직까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아직 정착까지 갈 길이 멀어 보이는데요. 국민들의 불편 없이 잘 정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체 휴일제도 처음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이거 좋은 제도예요. 네, 좋아요. 추석 전날에 9월 7일 일요일이지만 추석 다음 날인 9월 10일까지 휴일로 지정이 됩니다. 얼마나 좋은 제도인지 진짜 모르겠어요. 이게 참 네. 반기는 소식 중에 하나죠. 네,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 달라지는 제도 잘 숙지하셨다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휴일 다음 출근일이 참 힘들잖아요. 몸도 네. 무겁고요. 출근길 날씨부터 알아볼게요. 이세라 캐스터. 네, 새해 첫날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낮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0.8도고 한낮에는 영상 5도로 어제보다 3도 정도 낮겠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예년 기온을 2도에서 5도 정도 웃돌면서 크게 춥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이 조금씩 내려가겠지만 이것도 급격히 떨어지는 수준은 아니겠고요. 다음 주 중반까지는 대체로 한파 걱정 없는 날들이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내륙 지방은 황사가 거의 물러간 상태입니다. 지금은 제주와 남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옅은 황사가 관측되고 있는데요. 지금 진도와 부산, 고산 등지는 미세먼지 농도가 1세제곱미터당 100마이크로그램을 웃돌면서 평소보다 두세 배 정도 높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이 제주와 남해안 지방도 아침부터는 농도가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현재 남해안 지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지방이 맑은 하늘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쪽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는데요. 동해안과 일부 영남 내륙에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대기는 무척 건조하겠습니다. 또 대부분 지방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 화재 나지 않도록 한 번 더 살피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 영하 0.5도, 대구는 영상 4.5도로 중부지방은 어제보다 1, 2도 정도 낮고 남부는 비슷합니다. 낮 기온은 전국적으로 어제보다 낮겠는데요. 서울 5도, 전주 7도, 대구는 9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중부 먼바다에서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네, 포근한 날씨 덕분에 출근하는 마음이 조금 더 가벼울 것 같은데요. 첫 소식 스포츠연예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장웅 아나운서가 준비하셨죠? 그렇습니다. 예, 새해 벽두부터 말이죠. 저 같은 삼촌 팬들이나 우리 정다은 아나운서처럼 누나 팬들의 심금을 울리는 소식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예, 그렇죠. 바로 이승기 씨와 소녀시대 유나 씨의 열애설인데요. 20대 톱스타들 간의 풋풋한 데이트 현장 잠시 후에 만나실 수 있고요. 그 전에 오랜만에 국내 무대에서 또 경기를 펼치게 된 김연아 선수부터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김연아입니다. 스케이트를 시작한 지 18년째 김연아 선수의 피겨 인생 그 마지막 장이 열렸습니다. 주저앉고 싶은 적이 많았지만 올림픽을 생각하며 쉼 없이 달려왔는데요. 4년 전 밴쿠버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우며 우승한 건 단지 시작이었을 뿐 소치에서 카타리나 비트 이후 26년 만에 올림픽 2회 연속 우승에 도전합니다. 한창 시즌 중일 때 이런 새해가 오기 때문에 그다지 새해라는 느낌이 잘 안 들어서 제 마지막 선수 생활을 잘 마무리를 하는 게 김연아 선수도 압도적인 우승을 차지한 밴쿠버 올림픽보다 더 진화하고 있는데요. 현재 3회전 연속 점프의 비거리는 약 7.7m 정도로 4년 전에 비해서 오히려 0.1m가 늘었습니다. And I watch and I'm in awe. I just don't know how. She's perfect. 김연아 선수는 새해 첫날인 어제도 어김없이 훈련에 나서 결전을 다짐했습니다. 2014년 한국 피겨사를 넘어 올림픽 역사를 다시 쓰려는 김연아 선수의 마지막 도전이 시작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김연아 선수도 복 2배로 많이 받으세요. 2014년 첫 스타 커플이 탄생했습니다. 바로 한류 스타 이승기 씨와 소녀시대 유나 씨인데요. 선남선녀의 만남인 만큼 뜨거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꾸준한 호감이 두 사람을 인연으로 그리고 연인으로 발전하게 만들었다는데요. 두 사람은 차로 이동하면 1분 정도 소요되는 가까운 곳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바쁜 해외 일정 속에서도 막간의 시간을 이용해 데이트를 즐기는 모습이 포착됐네요. 두 사람의 자세한 열애 소식은 2부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제 가수 겸 영화배우 유승준 씨가 또 한 번 인터넷을 강타했습니다.
한 매체가 이달 중 유승준 씨의 입국 금지 조치가 해제될 전망이라는 보도를 하면서 논란이 생긴 건데요. 끊임없이 복귀 의사를 밝혀온 유승준 씨. 지난해 3월에는 자신의 SNS에 복귀 의사를 직접 드러내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이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상당수 네티즌들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조심스럽게 환영의 뜻을 밝히는 네티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병무청 관계자는 유승준 씨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 해제는 완전히 잘못된 사실이라고 반박했는데요. 병역법 위반은 40세까지 재검토 대상이 될 수 없고 입국 금지를 해제할 계획이 지금은 없는 상태라고 강조했습니다. 12년이 지난 지금까지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유승준 씨의 입국 금지 조치와 한국 활동 여부, 앞으로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가요계 절대 강자 동방신기가 돌아왔습니다. 정규 7집 앨범 텐스의 타이틀곡인 Something 뮤직비디오가 전 공개돼 눈길을 끌었는데요. 어렵고 격한 퍼포먼스로 유명했던 동방신기가 데뷔 후 처음으로 재즈 음악에 도전, 밝고 발랄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뮤지컬 같아요. 음악에 맞춰 익살스러운 표정을 짓고 여성들과 짜릿한 터치를 내세운 멤버들의 새로운 모습도 반전 포인트! 하지만 동방신기가 누굽니까? 음악의 변화는 기본, 퍼포먼스 또한 놓치지 않았는데요. 이번에는요, 끈을 이용한 퍼포먼스로 긴장감을 줬다고 합니다. 바로 내일 뮤직뱅크를 통해서 첫 무대를 선보인다고 하니까 여러분 많이 기대해주세요. 유쾌한 즐거움이 함께했던 축제 현장 2013 KBS 연기대상. 오늘처럼 우리 함께 있음이 주원 씨의 특별했던 축하 무대부터 비밀 할 때 하도 많이 울어서 습관이 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황정은 씨의 폭풍 눈물까지 많은 화제를 낳았었죠. 2013년 KBS 연기대상 스타들의 말 모아봤습니다. 이번 시상식 진행을 맡은 신현준, 주상욱 씨가 서로에게 덕담을 나누며 시상식의 문을 열었죠. 정말 배우 느낌도 나시고 그리고 소문대로 굉장히 코가 크십니다. 역시 진격의 욱상우, 볼직구 발언의 신영준 씨, 늦당황하셨어요? 2014년도에는 제발 코 성장이 멈추길 바라면서요. MC뿐만 아니라 수상자들의 수상 소감도 화제가 됐었죠. 예상을 하셨습니까? 예상을 할 만도 했고요. 그리고 그렇지만 직장의 또 신으로 대상의 저희가 영예를 하는 초반에 김혜수 씨는 솔직하고 당당한 수상 소감을 전했고요. 정석 씨가 안목이 뛰어나요. 조정석 씨의 이상형 고백에도 쿨함은 계속됐습니다. 천명으로 여자 청소년 연기상을 수상한 김유빈 양의 어른스러운 수상 소감도 놀라웠는데요. 함께 감상하실까요? 안녕하세요. 김유빈입니다. 이 트로피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거래요. 다사다난했던 2013년 많은 드라마로 즐거움 선사해준 배우분들 정말 고생하셨고요. 올해도 더 좋은 드라마, 멋진 연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스포츠연의 소식이었습니다. 어제 하루 새해 소망 빌며 즐거운 시간 보내셨습니까?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마음이야 지구촌 모두가 같을 텐데요. 세계 곳곳에서도 희망과 기대 속에 2014년 맞는 다채로운 행사가 열렸습니다. 그 현장 굿모닝 매거진에서 전해드립니다. 우리보다 2시간 먼저 새해를 맞은 호주 시드니. 형형색색의 불꽃들이 160만 명의 눈길을 사로잡으며 새해 출발을 알립니다. 화려한 레이저쇼에 성대한 불꽃놀이까지 중국 각지에서도 다양한 행사가 새해 분위기를 돋웠습니다. 연인들의 뜨거운 입맞춤이 이어지고 새해 첫날 뉴욕은 낭만의 도시로 달바꿈했습니다. 한여름의 새해를 맞은 남미 브라질 해변에서도 영국의 템즈 강변에서도 밤하늘은 희망의 불꽃으로 물들었습니다. 흥분과 설렘, 환호와 기대 속에 지구촌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서울 잠실동의 한 제빵 공장. 납품을 기다리는 빵과 케이크가 상자 안에 가득 들어 있습니다. 유통기한은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다른 제빵 공장입니다. 원료 봉지인데요.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7일로 돼 있지만 제조일자가 없습니다. 출고일에 맞춰 제조일자를 조작하는 겁니다. 이제 출고할 때 이걸 찍는다는 거죠? 예, 냉동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이 같은 방법으로 지난 2011년부터 최근까지 서울 지역 제과점에 납품한 빵과 케이크만 6억여 원어치. 찹쌀도 이게 국산이다 보니까 좀 파산이 솔직히 안 되는 거죠, 지금. 너무 비싸다 보니까. 검찰은 제조한 지 한 달이 넘은 제품까지 유통시켰다고 전했습니다. 예전부터 그냥 의뢰해오던 어떤 감이라든가 뭐 냉장고에 있으면 문제가 없겠지 아마 그런 생각이 발단이 된 것 같은데 검찰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제빵업체 대표 55살 강모 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전남 함평의 한 파출소. 조사를 받던 한 남성이 갑자기 출입문으로 뛰쳐나가자 놀란 경찰들이 급히 뒤쫓아갑니다. 절도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26살 김모 씨는 등 뒤로 수갑이 채워진 상태였지만 손목을 빼내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도주 직전에 수갑 때문에 손목이 아프다고 하자 느슨하게 풀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금 아프다 그래가지고 좀 느슨하게 좀 해줬던 건데 거기서 조금 그 공간이 또 있었나 봐요. 김 씨는 지난달 30일 밤 11시 40분쯤 함평군 함평읍의 한 편의점에서 훔친 카드를 쓰려다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또 공익근무원으로 근무하다가 근무지 이탈로 수배 중이었는데요. 결국 도주국은 하루 만에 끝났습니다. 파출소에서 채 1km도 떨어지지 않은 여관에 몰래 숨었다가 여관 주인의 신고로 객실에서 그대로 검거됐는데요. 하루 만에 붙잡히긴 했지만 지난해부터 한 달에 한두 번꼴로 일어나는 도주 사건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해외 영상입니다. 연초마다 사람들이 몰려가는 헬스장인데요. 무척이나 독특한 자세로 운동 중인 한 여성. 열광적인 록 콘서트장에 있는 것처럼 머리까지 열심히 흔들며 운동에 집중합니다. 카메라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을 만하죠. 한편으로는 그녀의 힘찬 발걸음에 기계가 망가지진 않을까 하는 걱정도 들지만 신년 운동 꾸준히 지키려면 이렇게 즐기는 자세도 필요해 보입니다. 움직이는 로봇 청소기를 탄 아기. 생전 처음 보는 기계가 무섭지도 않은지 울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이게 웬 새 장난감이냐는 듯 로봇 청소기를 타고 신나게 거실을 누비는데요. 가다가 서다가를 반복하는데도 그 위에서 제법 균형도 잘 잡습니다. 그러네요. 걸음마도 안 뗀 아이가 벌써부터 운전의 매력과 질주의 참맛을 느낀 것 같은데요. 미래 카레이서가 될 자질이 충분히 보입니다. KBS 9시 뉴스 이현주 아나운서가 연말 연시 맞아 1일 봉사에 나섰습니다. 오늘 메뉴는 뭐예요? 오늘 두부 부치고 연근 저기 이거요. 제가 음식을 너무 못해서. 그러니까 요리 잘 못하는데. 그럼 이게 벌써 타는 건 아니겠죠? 부서졌어. 어떡해. 수업 받네, 수업. 그 빈틈은 든든한 자원봉사자 선배들이 메웁니다. 봉사 그냥 한 달에 한 번 하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네. 그런 분들이 많다니까. 네. 배식을 기다리는 노숙인과 독거노인들. 오전부터 시작된 줄은 더욱 길어지고 그만큼 손놀림도 바빠집니다. 굽고 썰고 바르고 진짜 엄청 무겁네요. 300인분의 식사가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이거 드릴까요? 네. 이곳 밥 한 끼는 재기를 꿈꾸는 청춘과 갈 곳 없는 어르신들에겐 한 가닥 생명줄입니다. 금요일 저녁부터 안 드시고 토요일, 주일까지도 걸으시고 오시는 분들. 서툴렀던 일일 봉사. 듬뿍 담은 밥만큼 이현주 아나운서 역시 행복한 하루였다고 하는데요. 네, 여기 계신 분들은 다들 다른 봉사하시고 많이 하시더라고요. 봉사가 또 봉사를 낳고 나눔이 또 다른 나눔을 낳는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관심인 것 같아요. 마음. 그 마음 하나만 있으면 그 모든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지난해 연말 이웃사랑 성금은 예년의 89% 수준. 사랑의 온도계가 보다 훈훈하게 데워져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매거진이었습니다. 이현주 아나운서 몰래 또 봉사를 네, 하고 왔어요. 보기가 우리도 좋네요. 몰래 네. 다음에
정단 아나운서와 저와 함께 또 같이 했으면 좋겠네요. 꼭이요. 네. 자, 다음에는 이 김재욱 씨가 새해를 맞아서 아주 복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소식 준비하셨다고요? 그렇습니다. 아주 복된 소식 저 김재욱이 준비했습니다. 먼저 이걸 해야 됩니다. 뭐 당근이라도 주십시오. 말띠해 개그맨은 이런 걸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복된 해가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청말띠해 중요한 것도 오원종 아나운서가 옆에 있잖아요. 특별한 해라고 들었어요. 진짜 말이세요. 정말 말해줘요. 툭툭툭 진짜 말해요. 제가 말띠 아나운서죠. 그렇습니다. 말띠 아나운서입니다. 근데 뭐 밝히진 않겠습니다. 뭐 90년생 24살은 아니겠죠. 이렇게 밝히면서. 하여튼 올해는 말처럼 종횡무진 수많은 방송 활동, 좋은 방송 기대하고요. 자, 우리 말띠 오원종 아나운서도 못 먹어본 귀한 음식. 여기 있는 모든 분들도 못 먹어본 귀한 음식 제가 준비했습니다. 복을 듬뿍 담았어요. 따라오세요. 힘찬 도약과 강인함의 상징인 2014년 청말띠해가 시작됐습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모두들 새해 인사 덕담들 나누셨죠? 아이고, 복 들어오신다. 복 들어갑니다. 그런데 복 말로만 받기 부족하시다고요. 올 한 해 말처럼 힘차게 보내고 싶다면 놓치지 마세요. 맛은 기본이요. 먹으면 복까지 저절로 따라오는 복을 부르는 음식. 잠시만요. 새해 복 받고 가실게요. 점심부터 줄을 서야만 들어갈 수 있다는 이곳. 제작진도 한참을 기다린 끝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아침들 안 먹고 오셨는데 뭘 그렇게 맛있게 드시나요? 아우, 한입 한 입 그냥 가득. 새해를 맞이할 수 없죠. 내년 되면은요, 이제 앞에 4자가 달려서 한자가 2개예요. 별로 먹고 싶은 아닙니다. 많이 먹는 게 두려워도 새해엔 꼭 먹어야 한다는 이것 알고 계시죠? 떡국. 그렇습니다. 떡국입니다. 떡국은 예로부터 새해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음식으로 떡국을 먹어야 한 살 더 먹는다고 해서 첨새병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부드러워서 소화도 잘 되고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떡국 1년 내내 인기가 최고입니다. 새해만 먹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올해도 35그릇 먹었는데 옆에 장웅 아나운서 저보다 한 8그릇 더 드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물까지 시원하게 원샷하는 이분 보십시오. 인상파 그릇 국물의 달인 먹을 줄 아십니까? 외국인 입맛도 사로잡았죠. 떡국을 좋아요. 떡국도 좋아요. 맛있어요. 모양이 뭐 엽전 모양 뭐 이래서 돈 들어온다 뭐 이런 뜻도 있던데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 사람은 떡국을 먹어야 한 살 더 먹는 거 아닌가요? 아우, 엄청 먹은 유민상 어떡합니까? 특별한 떡국으로 한 살 제대로 먹는 분이 계시다고 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떡국 같은데 뭐가 특별한 거죠? 진짜요? 오늘 좀 맛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간도 맞고. 네, 한번 보시겠어요? 아니, 그럼 어디 한번 봅시다. 어이? 자세히 살펴보니요. 떡국떡이 좀 수상하죠? 떡이 네모 사각형입니다. 일반 타원형 떡국떡과는 달리 넓적한 네모난 떡국떡. 이거 뭐야? 어떻게 만든 거야, 이거? 우리 경상도에서는 꾸분떡. 그러니 내가 74살이니까 지금 아무나 먹어도 70그릇은 먹었을 거 아니에요. 4살 때부터 떡국을 즐기셨군요. 이름도 남다른 구분 떡국. 과연 어떻게 만드는 걸까요? 먼저 맵쌀가루와 찹쌀가루를 익반죽해 떡을 만듭니다. 이렇게 만든 다음에요. 이제 구우면 되겠다. 기름 좀. 구워요? 네. 들으셨나요? 떡국 아니 부산 출신인 이건 구워야. 처음 들어요. 떡국이 호떡도 아니고 지금 기름에 굽는다고요? 이게 뭔 소리래? 참기름하고 대기름을 반반 섞은 기름 두르고요. 반죽을 떼어서 둥글납작하게 구워주세요. 크기는 제 얼굴 크기만큼 넓적하게. 이름도 특이한 구분 떡국. 왜 하필 구분 떡국이죠? 옛날에는 이기 없고 불 때 가지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 그때는 소뚜껑. 그렇죠. 검은 소뚜껑에 기름을 바르고 구웠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구운 떡. 이렇게 구운 떡은 공기 반 햇빛 반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반나절해서 하루 정도 말려야지 비로소 떡국떡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꾸덕꾸덕 잘 마른 떡을 저렇게 새끼손가락 크기만큼 잘라서 준비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사각형이에요. 경상도 구분 떡국의 육수는 소박하게 멸치와 다시마로 내는데요. 국물이 끓기 시작하면 바로 떡을 넣고 떡이 국물이로 뜨면 불을 끄는 게 포인트. 진짜 처음 봐요. 스피드가 생명이죠. 그렇지 않으면 찹쌀 때문에 터질 수 있다는 사실. 신기한 떡국이죠. 저희 고소한 떡국 냄새 맡고 고향 동생이 찾아왔습니다. 행여 떡국이 불을 쐬라 오자마자 식탁으로 직행 어서와 고향의 맛을 느끼자구나. 나와 함께 고향 떡국 먹어보지 않으려? 언니야, 조금만 먹고 왔지. 와, 떡국 끓이는가 봐. 진짜 보통 때 먹었습니다. 어렸을 적 온 가족이 둘러앉아 먹었던 구운 입에 떡국. 들어가면 부들부들하면서도 착착 입에 감치지고. 많이 먹고 싶어가지고 되게 부모님 떡 그거 굽고 있는데 옆에서 하면 이제 저 앉아있는 자리는 식탁이 아니라 그 맛이 고향입니다. 또 생각이 나고 옛날 맛 그대로 나네요. 맛있습니다. 먹고 싶네요. 고기도 비싼 거 이었대.
어때? 엄마가 예전에 나한테 해줬던 것보다 내가 한 게 더 맛있지? 내가 맛있지. 손이 어딘데. 나이 먹어도. 여자들은 왜 이런 거 있어요? 맛이 어떻는가. 이모 어떤 게 맛있어요? 몰라. 나는 막 오래간만에 먹으니까 되게 맛있다. 중립을 유지하십니다. 새해 어떤 음식을 먹어야 복이 들어올까요? 궁금하시죠? 전도 있고, 새해는 설날에 떡국 많이 먹어요. 회를 먹으라고요. 새해를 날로 먹을 생각인 거죠. 만두요. 여러 가지 속 재료가 많이 들어있는 각자 취향이 다 틀리니까요.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아유, 그럼 빤한 거 말고요. 여기 가면 복을 아주 쌍으로 통 크게 싸준다고 합니다. 복 주세요. 복복복. 저 복주를 들고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이게 뭐예요? 쌍으로 복이 들어온다는 음식이 있는데. 예.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요? 예. 어떤 거예요, 여기? 좀 있으면 복이 들어오는데 제가 그때 설명드릴게요. 지금 온 것 같은데요? 한번 나가보실까요? 아니, 어떤 복이죠? 궁금하죠? 복을 한번 마중 나갔습니다. 사장님이 말한 복의 정체는 진짜 복 아니에요? 우리 삐삐부의 카리스마 검은 반점 보면은 그냥 복이 들어온다는 복! 진짜 복이네. 이름 자체가 복! 진짜 복이네. 네. 내 안에 복이 있다. 빵빵하지. 야, 다 복이야. 그냥 복이 들어있다는 그냥 복어의 복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복의 정체는 뭘까요? 사장님, 복덩이 하나 주세요. 사장님, 복덩이 하나 주세요. 복덩이? 정체를 밝히기 위해 주방을 급습했습니다. 먼저 닭 한 마리가 들어간 냄비에 보거가 통째로 들어가죠. 달기 들어가요? 보거와 갓조부시 등 5가지 비밀 재료로 맛을 낸 육수로 이불을 깔아주고요. 냉장고에서 정체불명의 육수를 꺼내 한 번 더 넣어줍니다. 그건 뭘까요? 처음은 복육수고요. 두 번째는 건 닭육수입니다. 복이랑 닭이 같이 넣어요. 복을 담기에 복육수입니다. 깔끔하고 담백합니다. 예로부터 새해 첫날 새벽 울음소리로 1년 운을 점쳤다는 닭! 뱃속에 찹쌀과 인삼까지 품었지만 두 번째 복의 주인공은 아니래요. 아니죠. 복이 하나 더 있죠, 이제. 하나 더 있어요. 주인공은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법. 보고와 쌍벽을 이루며 우리에게 복줄 귀한 재료 바로 완두에서 직접 무사한 복. 복어는 복, 전복의 복, 둘 다 복복. 복이 잔뜩이죠. 전 복이에요. 전복까지 올리면 아주 그냥 복을 쌌네요, 싸. 완전 복복탕, 복복탕. 네. 드디어 복에 복을 더한 복개탕 완성이 되는가 싶었는데 뜨거. 산낙지 한 마리까지 저렇게 넣어줘야 끝이라는 거. 복이 살아있네, 살아있어. 살아있어. 해물탕. 손님들이 왜 복덩이라고 부르는지 이제 알겠죠? 이보다 더 푸짐한 복덩이는 없다. 먹기 전에 비주얼에 먼저 놀랍니다. 회 이렇게 먹으면. 자자, 쌍복 먹을 준비 되셨나요? 첫 번째 복 들어갑니다. 우유빛 뽀얀 보거살 살살 발라서 한 입 넣으면 한복 들어왔어. 두 복째. 한국자 푹 떠서 이번에 두 번째 복, 전복도 한 입. 그러면 두 복 들어온 거야, 두 복. 역시 닭다리는 뜨다지 맛있죠? 복스럽게 먹어서 세 번째 복. 그래서 복복복, 복복복. 닭은 담백하고요. 또 전복은 쫄깃쫄깃하고 보고는 부드러운 게 완전 맛있는 것 같아요. 두 가지 복을 먹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아주 그냥 대박이 아니라 쌍박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렇죠, 복부인이죠. 복개탕 드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뭐 보는 것만으로도 복이 들어올 것 같네요. 네, 다음 코너는 이번에 새롭게 준비한 야심찬 코너입니다. 주부들 사이에서 뜨고 있는 이야기만 골랐다는 요즘 뜨는 이야기죠. 김준희 씨. 네. 첫 번째 순서인데요. 항상 재밌고 실속 있는 이야기만 여러분들에게 쏙쏙 뽑아내서 전해드릴 테니까요.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자, 첫 번째 이야기는요. 새해 소망 워너비 1위. 주부님들 귀를 열고 들으셔야 되는데요. 바로 이 허리 사이즈를요. 단 10분 만에 1인치를 줄어들 수 있는 비법. 1인치나요? 네, 1인치요. 단 10분 만입니다. 거기다가요. 아시죠? 요즘 이 복을 가져다 준다는 관상 이 메이크업 비법까지 궁금하시죠? 지금 공개합니다. 난 허리 1인치. 뜨끈뜨끈한 핫한 정보, 당신의 시선을 사로잡는 요즘 뜨는 이야기. 살빼기, 그렇죠. 평생 해야 되고. 아침마다 운동해서 다이어트 꼭 성공하려고. 9kg 뺐다 3kg 쪘어요. 단 10분 만에 날씬해지는 다이어트 비법 알려주신다고 해서 왔는데요. 10분이면 나도 S라인 초특급 다이어트 비법을 찾으러 안으로 들어가 봤는데요. 아무리 찾아봐도 평범한 운동기구들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와서 둘러보니까 평범한 운동기구들밖에 없는데요. 어떻게 10분 만에 도대체 살이 빠진다는 건지 모르겠거든요. 이거 저희가 뭐 붙일 때 쓰는 테이프잖아요. 이걸로 살이 뺄 수 있다고요? 10분 만에? 전기 배선을 10분 동안 관리하세요? 아니에요. 어디 빠져요?
고압선에 10분만 매달려 있는 거 아니에요? 초특급 비법을 알려달라고 했더니 제작진은 뜬금없이 테이프를 건네주는데요. 어떻게 그럼 살이 빼는 거예요? 네. 일명 발가락 테이핑 다이어트. 엄지발가락 위에요. 검지발가락을 올리고요. 테이프로 고정시켜주면 준비 완료. 정말 뛰는 이야기가 사실인지 검증을 위해서 운동 전에 허리 사이즈를 측정했는데요. 저는 26.5인치. 진짜? 네, 미안해요. 발에 테이블 감은 채로 열심히 10분간 걷기 운동을 시작했는데요. 10분 후면 단숨에 허리 사이즈가 줄어드니 효과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정말 1인치라도 줄어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어떻게 가능하지? 어머! 대박 사건!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거예요. 10분 만에 무려 0.6인치가 감소됐습니다. 순간적으로 이제 무게중심을 잃고 흔들리게 되는데 그 흔들리게 되는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제 복근을 이용해서 바로잡게 됩니다. 걷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윗몸 일으키기를 한 것 같은 그런 비슷한 효과를 내는 겁니다. 진짜 신기하네요. 눈으로 보고도 못 믿는 제작진 직접 검증에 나섰는데요.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네. 그렇다면 테이프를 묶어주세요. 자, 보이십니까? 검증을 위해 기꺼이 맨발 투혼에 나서는 제작진. 테이핑을 한 채로 열심히 운동에 나섭니다. 어떻게 효과가 좀 느껴지세요? 배가 살짝 땡깁니다. 허리 좀 묵직하네. 자, 제한 시간 종료. 과연 제작진은 효과를 보았을까요? 와우, 10분 만에 놀라운 효과 보이십니까? 발가락 테이핑 다이어트 제작진 검증 완료! 도전해보세요. 1.8인치. 어떻게 10분 만에 저렇게 장시간 줄죠? 운동을 했을 경우에 관절염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관절에 변형이 생겨서 모지 외반증과 같은 증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 유산소 운동을 같이 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가면 안 되군요. 너는 빵이 되는 거야? 큰맘 먹고 산 비싼 옥은 점점 공간만 차지하고 애물단지가 돼버리진 않으셨나요? 5분이라는 거는 아마 우리 와이프도 거의 안 쓸걸? 다들 정말 그러신가요? 5분 집에서 잘 안 쓰죠. 사용 안 해요. 사용하고 나면 닦기도 힘들고. 수납장에다 넣어놨어요. 네, 오븐이 좀 비싸서 살까 말까 고민한 적이 있어요. 주부들의 핫 키워드 오븐 없이 만드는 특별한 디저트 요리. 오븐 없이도 맛있는 디저트를 뚝딱 만들고 싶으시다고요? 그런 주부님들의 고민 한 방에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따라와. 안녕하세요. 너 오븐 요리의 달인 김미성 주부님입니다. 케이크, 뭐 쿠키, 디저트 이런 것들을 오븐 없이 만들 수 있는 건가요? 브라우니 밥통으로도 만들 수 있어요. 브라우니를? 밥통으로? 브라우니를요? 네. 촉촉한 브라우니를 오븐이 없는 집에서도 뚝딱 만드는 비법 바로 밥솥에 있다고 합니다. 믿어주세요. 자, 재료 먼저 준비해 주시고요. 먼저 그릇에다 넣을게요. 먼저 버터와 설탕, 달걀, 초콜릿을 넣고 잘 섞어줍니다. 이거 다 넣어야 돼요. 다음 밀가루를 넣고 반죽을 만들어준 후에요. 브라우니가 밥솥에 달라붙지 않게 밥통에 식용유를 살짝 바르고 반죽을 넣어주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 모양을 위해서 평평하게 펴줘야겠죠. 밥솥에 보면 찜 기능이 있어요. 거기에서 1시간 정도만 찜 기능으로 구워주시면 돼요. 찜 기능이 없을 경우에는요, 기본 취사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처음에 한번 구워준 후에요, 브라우니를 뒤집어서 한 번 더 구워주시면 됩니다. 짜잔! 밥솥표 브라우니 완성! 밥통으로 만들다 보니까 수분이 덜 날라가요. 그래서 좀 더 촉촉한 브라우니를 만들 수 있어요. 이거 탱글탱글한데요. 더 촉촉하다고 해요. 우와! 우와, 소개까지. 보이십니까? 자, 오븐 없이 딸기 타르트도 만들 수 있다고 하네요. 진짜요? 네. 먼저 재료 준비하시고요. 커스터드 크림부터 만들어 봅니다. 보통 슈크림이죠. 우유에 달걀 노른자, 설탕, 옥수수 전분을 넣고 섞은 후에 전자레인지에 1분 30초 돌려줍니다. 여기에 버터와 바닐라 오일만 넣으면 완성! 타르트지를 만들기 위해서 먼저 통밀 과자를 믹서기에 갈아주고요. 곱게 갈린 통밀 과자에 녹인 버터를 넣어줍니다. 사용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냉장고에서 한 30분 정도 더 굳히면 됩니다. 순서를 좀 잘해놔야 되겠네. 네, 아니 진짜 딱딱해졌어요. 만들어 놓은 이 타르트지에요. 커스터드 크림을 원을 그리듯이 골고루 발라줍니다. 딸기를. 네, 그 위에 예쁘게 딸기를 놓아주면 바삭바삭 상큼한 딸기 타르트 완성! 손쉽게 오븐 없이 디저트 만들기 성공! 참 쉽죠잉? 이제 오븐 없이도 아이들을 위한 달콤한 간식 문제 없으시겠죠? 맛있어요, 맛있어요. 오븐으로만
오븐만 할 생각했지 오븐 없이 만들 생각을 못했는데 저도 한번 만들어서 이웃에게 선물도 해보고 싶어요. 회사하니까 아무래도 방부 작업 같은 것도 안 하고 아이들 먹이기에 되게 안심하고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201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타로 카드부터 관상까지 새해만 되면 뜨거운 관심을 얻는 것 바로 신년 운세인데요. 특히요 최근에는 이 복을 부르는 메이크업이 뜨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뭘까요? 궁금해요. 관상이라는 것은 이마, 눈과 코, 입과 양악, 아래턱 6대 1대 1의 비율. 이것을 가장 좋은 황금 비율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눈동자는 가로로 살짝 긴 듯 하면서 맑고 깨끗해야지 됩니다. 코는 풍성해야지 재물이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관상의 고민이라는 한 주부님을 인상이 만나봤습니다. 안 좋다는 얘기를 들어서 또 하는 일도 잘 안 풀리고요. 돈도 잘 안 모이는 것 같고. 주부와 함께 복을 부르는 관상 메이크업을 받으러 찾아가 봤는데요. 오늘 메이크업을 도와주실 성현 메이크업 아티스트입니다. 눈 밑에 애교살은 좀 없애주는 그런 메이크업이 좋고 광고 밑에 가로주름 이게 없애주는 그런 메이크업을 해야 되고 더불어서 이마는 위에 이마가 보이지 않게끔 헤어스타일로 가려주시는 게 좋고요. 애교살을 줄이고 싶으시다면요. 펄이 없는 섀도우를 사용해 주시고요. 재물을 앗아가는 이 광골주름은 밝은 하이라이트를 써서 밝혀줍니다. 이마는 처음부터 앞을 진하게 하는 것보다 안쪽에서 시작해서 바깥쪽으로 자연스럽게 문질러서 연결해 주고요. 복을 부르는 얼굴 완성! 실제로 이 복을 부르는 메이크업이 효과가 있는지 검증해 보기로 했는데요. 메이크업 전후의 사진을 보여주고 호감 가는 인상을 선택하도록 해봤습니다. 선한 느낌을 받았어요. 왼쪽 이미지가 수사한 매력이 있어서 더 인간적인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이 메이크업 전 인상이 낫다는 분들도 있었고요. 눈이 또렷해 보이니까 좀 더 신뢰가 가는 것 같아요. 조금 더 눈매도 뚜렷해 보이고 커리어 우먼적인 느낌? 메이크업 후가 인상이 낫다는 사람들의 의견도 다양했습니다. 관상은 변합니다. 마음을 긍정적으로 착하고 성실하고 베풀고 이러한 마음을 먹고 살게 되면 복이 있는 얼굴, 행복한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주간 주부들을 떠들썩하게 했던 뜨는 이야기, 다음 주에 더 알찬 이야기 기대해 주세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관상도 변한다. 뭐 올 한 해는 많이 웃고 좋은 생각만 하면서 지내다 보면은 네. 관상도 좋아지고 운도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화장으로 바꾸는 것보다 그게 더 빠르고 좋을 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소식 알아볼게요.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스포츠로 희망을 찾은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오늘부터 3주간 이어지는데요. 김성희 리포터 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희망을 향해 달리는 사람들 그 첫 번째로 만나볼 사람은요.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열심히 달리는 썰매 선수입니다. 시작한 지 불과 1년여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얼음을 가르며 희망을 향해 달리는 선수, 지금 만나보시죠. 빙판을 가르는 선수들의 힘찬 썰매질. 골을 향한 격렬한 몸싸움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이곳에 주목받는 한 선수가 있습니다. 늦게 시작한 거에 비해서는 지금 느는 속도도 빨리 잘 늘고 있고 좋아질 거예요. 지금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확실히 두고 보세요. 좋아하는 선수 될게. 빠른 스피드와 격한 움직임이 매력인 아이스 슬레이지 하키. 이 매력에 빠져 인생의 진로를 정한 선수가 있습니다. 올해 24살의 이주승 선수인데요. 아직은 꿈나무 선수지만 다른 선수들의 움직임 하나도 놓치지 않는 눈빛만큼은 그 어느 선수 못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포워드인데 포워드 3에 디펜스 2명 그리고 골키퍼 1명이라고 총 6명이서 플레이하거든요. 해외 전지 훈련에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훈련은 계속됩니다. 썰매를 타고 하는 하키인 만큼 경기를 위해선 여러 장비가 필요한데요. 픽을 손질하는 건 첫 단계입니다. 썰매를 타고 퍽 컨트롤하고 슛 할 때 쓰는 거거든요. 썰매 끄는 거죠. 예. 스틱의 픽이 끝이 날카로워야 얼음 위에서 몸을 지탱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슛을 날릴 수 있습니다. 빙판 위에서 날카로운 장비가 사용되다 보니 선수들의 몸을 보호하는 보호구는 필수입니다. 아이스 슬레이지 하키는 하반신 장애로 스케이트를 탈 수 없는 장애인들이 즐길 수 있도록 아이스 하키를 변형한 경기인데요. 스케이트 대신 썰매에 앉아 경기를 치르는 하키 경기입니다.
얇고 날카로운 썰매 아래 몸을 의지하고 경기를 치러야 하는 만큼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습니다. 아이스하키와 경기 규칙이 같은 만큼 격렬한 몸싸움과 빠른 속도로 인한 부상 위험도 다르지 않습니다. 움직임이 자유롭지 못한 장애인 선수들에게 부담이 되는 종목이다 보니 선수들의 평균 연령이 40대 중반.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젊은 선수 육성을 위해 장애인 체육회에서는 꿈나무 육성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주승 선수가 선발돼 유일한 20대 선수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평생 휠체어로 이동을 해왔던 이주승 선수. 하지만 얼음판 위에서는 휠체어보다도 훨씬 빠른 스피드를 자유롭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일단 체력 소모도 되게 심하고 경기 끝나고 나면은 막 몸 이것저것 안 아픈 데가 없거든요. 처음에는 썰매를 타고 중심을 잡는 것조차 쉽지 않았는데요. 이제는 팀에서도 인정받는 선수로 당당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빙상장은 이주승 선수에게 그 어떤 곳보다 편하고 처음 익숙한 시작했을 때는 그냥 공간입니다. 뭣도 모르고 시작했어요. 그냥 주변에서 이제 권유하니까 그래서 이제 처음 썰매를 타러 갔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중심도 잡기도 힘들고 막 앞으로도 가야 되는데 퍽도 이제 컨트롤 해야 되고 하니까 처음에는 되게 어려웠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또 계속 타다 보니까 또 늘게 되고 거기서 오는 또 재미도 있고. 오늘은 선수 선배의 딸 돌잔치 참석을 위해 강원도까지 먼 길을 나섭니다. 동료 선수들의 축하를 받고 있는 행복한 아빠는 강원도 팀의 골키퍼 유만균 선수입니다.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일반 학교를 다니며 비장애인 친구들과 생활을 하다 보니 그들 사이에서 소통이나 어려움을 느끼기도 했고 장애인 친구들과의 공감도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운동은 이주승 선수에게 자신감이라는 또 다른 선물을 했습니다. 아이스하키라는 게 조금에서는 크게 늘고 그게 티가 안 나는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참 많이 자기가 노력한 만큼 내가 나중에 뭐 대한민국 이끌어 나갈 친구예요. 처음에는 장애인 선수들과 어울려 팀을 이루는 것도 그 속에서 함께 운동하고 어울리는 것도 어색했지만 지금은 또 하나의 가족처럼 정을 나누는 사이입니다. 본인이 열심히 하고 노력하는 모습이 많이 보여서 앞으로 평창에서 아마 자기 역할에 충분해서 기대주로 성장하지 않을까. 오늘은 이주승 선수가 병원을 찾았는데요. 프로 선수로 실업팀에 입단함과 동시에 소치 장애인 동계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로 선발돼 건강검진을 받으러 온 겁니다. 이제 이주승 선수는 아이스 슬레이트 하키 꿈나무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대주로 커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존에 그냥 취미로 하던 이제 운동이랑 좀 다른 이제 뭔가 직업적인 정신을 가지고 책임감 가지고 이제 운동해야죠. 아, 이주승 선수가 사는 집이 여기군요. 이거 트로피 아니에요? 네, 이거 트로피 상장이에요. 이거 다 지금 받으신 거죠? 네, 대회 나가서 네. 그동안 경기하면서 받았던 상장들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척수장애로 하반신을 움직일 수 없었고 22살이 될 때까지 운동은 상상도 못했다는 이주승 처음에는 되게 선수. 걱정 많이 하셨어요. 운동이 되게 거칠고 이렇게 뭐 맨날 집에 다쳐서 오고 막 이러니까 처음엔 걱정 많이 하셨는데 제가 좋아하니까 부모님들도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인정해 주시고 2003년 한국 아이스 슬레이트 하키협회가 창립되고 첫 출전한 2010 밴쿠버 장애인 동계올림픽에서 6위의 성적을 거뒀는데요. 각종 국제대회에서 꾸준히 좋은 성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3년을 마무리하는 아이스 슬레이트 하키 경기. 한 해 동안 차가운 얼음 위에서 구슬땀을 흘렸던 결과를 볼 수 있는 날입니다.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소치 장애인 동계올림픽을 목표로 최선을 다해왔던 만큼 이주승 선수의 각오와 파이팅이 남다른데요. 그동안 팀에서 호흡을 잘 맞춰온 덕분에 경기도 잘 풀리고 이주승 선수의 스틱에도 힘이 실려 있습니다. 빙상 위에서 넘어지는 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못합니다. 이주승 선수의 스틱이 슛을 날리고 휘슬이 불리는 순간 골! 결과는 4대0 압승입니다.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이제 세계적인 선수가 돼서 이 나라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그런 선수가 되고 싶어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대표 이주승 선수를 응원합니다. 네, 소치 장애인 동계올림픽이 이제 한 64일 정도 남았습니다. 네. 앞으로 이주승 선수 좋은 모습 기대를 해보겠고요. 그런데 이주승 선수처럼 이렇게 운동에 재능도 있고 관심도 있는 장애인 선수 같은 경우에 이 장애인 꿈나무 육성 지원 프로그램으로 운동에 가까워질 수 있잖아요. 네. 올해도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럼요. 장애인 꿈나무 육성 지원은 2013년에 처음 시작했는데요. 올해는 1월 26일부터 28일까지 꿈나무 육성 캠프를 통해서 동계 스포츠에 관심이 있고 또 소질이 있는 선수들을 발굴해서 계속해서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희도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장애인 스포츠 꿈나무들 그리고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 모두 화이팅이고요. 저희도 여기서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분위기를 좀 바꿔볼게요. 한 주간의 사건을 추적해보는 사건 추적 W 시간입니다. 최지영 경상님. 네, 최근 한 요양원에서 치매 노인을 방치 및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걸어서 요양원에 들어갔던 노인이 휠체어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요. 도대체 요양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건 추적 W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6일 서울의 한 요양병원에서 노인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후 요양병원 앞에선 매일같이 시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런데 올 때는 걸어서 들어왔는데 나갈 때는 허리가 부러져서 나갔거든요. 요양소가 아니죠. 그러니까 집단 합숙소보다 못한대죠. 사람을 고타하고. 부모님을 요양원에 보낸 후 상태가 더욱 심각해졌다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어렵게 피해자 김할머니 가족을 만나 그간의 사정을 들어봤습니다. 요양원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피해자 김 씨는 3개월 동안 침대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다는데요. 그날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병원에 갔더니 상태가 다리가 팅팅 붓고 기저귀나 똥오줌 바깥으로 다 나와 있었고 꽁꽁 묶어놔 있었다. 휠체어에 할머니가 너무 세게 왔다 갔다 하고 다니니까 지금 묶어놨다고 그런 식으로만 말했어요. 그 후 요양원 측에 CCTV 요구를 한 가족. 화면 속에 요양보호사가 끈으로 어머니를 묶는 장면이 그대로 찍혀 있었는데요. 가족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는 사건은 따로 있었습니다. 노인네는 내버려두고 바닥에서 발버둥 치고 있는데 침대를 옮기고 지네끼리 수다를 떨고. 피해자 김할머니가 전날 밤 안전바가 허술했던 침대에서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달려온 요양보호사들은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제 할 일만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방치한 것도 모자라 발로 툭툭 차기까지 했는데요. 김 씨는 요양사들이 부주의로 척추 및 갈비뼈가 골절되고 말았습니다. 요양병원 내에 있는 기구 부주의로 인해서 떨어져서 상처를 입은 거 아니에요? 원장이 나와서 한다는 소리 사과는 못하고 마음대로 하래요. 벌금을 낼 테니 알아서 해. 마음대로 하래요. 자기네 문 닫으면 그만이라고. 사건이 일어난 요양원을 찾아가 보기로 하였습니다. 세상 할머니분이 쓰러져 주셨다고 하는데 사건 발생 20여일이 지나고 있는 지금 요양원 측은 아무런 사과도 없다는데요. 그런데 노인들을 상대로 일어난 건 폭행 사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10월 대구의 한 요양원에서 발생한 노인 폭행 사건. 요양보호사였던 문 씨가 80대 노인의 팔을 비틀고 머리채를 잡아 끄는 등 무차별적으로 폭행합니다. 다른 요양보호사가 오고 난 후에야 사건은 마무리되는 듯 보이는데요. 일찍 일어나서 이제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있었는데 볼륨을 좀 너무 크게 켰다는 이유로 말다툼이 생겼죠. 치매 환자들을 주로 다루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많이 쌓였을 거고 이제 울컥하는 심정에서 그렇게 구타에까지 이른 것 같습니다. 보호사의 무차별적인 폭행으로 상처를 입은 80대 노인 김할머니는 사건 발생 열흘이 지나서야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건 김 씨를 폭행한 요양보호사가 전과 7범의 전과자였습니다. 요양원은 보호사들을 뽑을 때 자격증의 유무만 따질 뿐 인성 문제를 기준으로 삼지 않는 겁니다. 사건 발생 9단 후 다시 찾은 요양원은 버젓이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안락한 시설, 요양보호사들이 어른을 돌보는데 가장 편리하게끔 어른들이 가장 편하게 생활하실 수 있고. 다른 요양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노인 폭행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습니다. 언론에 보도되는 만큼 다 그렇게 심각하고 다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런 거는 진짜 뭐 100에 하나나 뭐 아니면 100에 둘 정도 있을 것이고
어떻게 요양원은 계속 운영이 될 수 있었을까요? 형사적인 책임이 있느냐만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물론 이제 때린 그 요양사는 이제 구속이 돼 있고 주의 감독의 어떤 관리를 소홀히 했을 경우에는 형사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원장에게까지 책임을 묻긴 좀 무리였습니다. 보호사가 저지른 폭행의 책임을 요양원의 원장에게 묻기 힘들다는데요. 어렵게 이번 폭행 사건의 피해자 가족과 통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가해자하고 똑같이 시설장 같이 처벌해야 됩니다. 가해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시설장은 신고해야 돼요. 시설장을 갖다가 처분을 하면 100만 원이거든요. 책임지려면 뭐 처리한다고 그런 자체는 기준이 있다고 해가지고 선망망이고 포기해버렸어요. 요양원에서 노인 폭행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유는 신고제로 이루어진 요양원의 설립 조건 때문이랍니다. 일정 기준의 조건만 갖추면 누구나 운영을 할 수 있고 사고가 발생해도 당국의 처벌이 허술하여 운영을 계속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이번에 취재 요원임을 밝히고 다시 한번 사건의 요양원을 10월 달에 찾아갔습니다. 있었던 일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아니요, 저는 할 말이 없어요. 가서. 그러면은 뭐 할 말이 없으시다는 얘기인가요? 내가 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허전에 얘기를 하셔야지 들어오셔갖고 빨리 가셔요. 안전은 이건 무단침입이시. 제작진의 취재를 완강히 거부하는 요양원 측. 자신의 그릇된 이익만을 바라보고 노인 요양원에 뛰어드는 사람들. 요양원의 원장과 보호사의 자격을 더욱 엄격히 하고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지난 27일 한 50대 남성이 대나 공원에서 다수의 중학생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담배 피고 있고 휴지 바닥에다 버리거든. 야, 이 휴지 바닥에 버리면은 누가 치우냐? 뭐라고 한 말 했더니 아저씨가 문제 상관이냐고 시비가 붙거든. 11명 정도 내가 밖에 끌려나가서 넘어뜨려놓고 발로 밟고 옆구리 차고 쉽게 말해서 뒤지게만 했어요. 지금도 사지가 떨린다 그 생각만 하면은. 남성의 주장에 따르면 흡연을 하고 있는 중학생을 흉기하자 11명의 학생들이 폭행을 가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남성은 병원에 입원하는 동안 충격적인 일을 겪었다는데요. 5층에 가면 담배 피우는 공간이 있어요. 처음에 봤을 때 내가 그러더라고 나한테. 걔네들 다 나를 팬 애들이거든. 그때부터 내가 거기 안 올라가. 이 병원엔 가해자라 주장하는 학생도 입원한 채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어렵게 가해 학생 한 명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제 화장실 앞에 친구들과 담배 피지도 않고 그냥 앉아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아저씨가 걸어와요. 술에 엄청 취하셨어요. 혼자 넘어지셔서 괜찮으세요? 야, 너 일로 와봐 이래. 그래서 딱 가니까 이러더니 저를 때려요. 그런데 이 학생은 자신이 오히려 피해자라고 주장합니다. 제 모자를요 시야를 가리고 계속 주먹으로 폭행을 했어요. 이쪽이요. 얼굴을 수차례 맞았다고 주장하는 남학생. 제가 하지 말라고 두 팔을 잡았어요. 꽉 잡으니까 발기질로 계속 때리시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미쳤어요. 근데 갑자기 경찰 불렀다니까 들어눕는 거예요. 정신 잃은 척은 했어요. 그렇다면 50대 남성이 주장한 병원 후반실에서 위협을 강한 사건은 어떻게 된 걸까요? 안 거예요. 내가 더 많이 맞고 그 아저씨는 미쳐서 입원한 것 뿐이니까 나도 입원하자. 친구들과 5층 휴게실에서 놀고 있었어요. 그 아저씨가 와요. 계속 죽여버릴 거야 하면서. 두 사람의 주장이 팽팽하게 대립되는 가운데 공원 근처에서 사건의 목격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양반이 화장실에 갔다 오다가 그 학생들한테 시비를 걸었는가 봐. 학생을 건드리니까 이제 학생이 아저씨 왜 그랬냐고 그러면서 확 건드리니 넘어갔는가 봐. 그래갖고 못 일어나더라고. 그러면 그때 당시에 누워 있었던 거 말고는 못 보셨어요? 예, 못 봤어요. CCTV만 나오면 되는 거니까. CCTV만 나오니까요. 사건을 수사 중인 해당 경찰서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가정 중에 있는 것을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CCTV는 확보하셨다고 들었는데. 그건 따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찰에서 CCTV를 확실한 증거물로 내놓은 상황이었습니다. 어른이 맞았다 이거에 애들한테 집단 폭행을 당했다. 그건 아니다. 진실은 꼭 이건 발표한다 이거. 부모 애들이 와가지고 그런다 저기 하면 이러면 끝날 수도 있는 일이에요. 오히려 막 맞고서 하고 막 이렇게 대드니까 나도 못 참는 거지. 두 남성이 모두 피해자라 주장하는 가운데 사건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공원에서 벌어진 한낮의 난투극은 가해자는 없고 피해자만 있었습니다.
예, 저희도 이렇게 봐서는 모르겠네요.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고요. 서로가 맞았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네요. 네, 현재 양쪽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사건을 최초부터 목격한 목격자는 없는 상황입니다. 당시 현장의 CCTV를 세밀하게 분석해서 사건 경위를 파악할 예정입니다. 네, 시원하고 명확하게 피해자와 가해자가 좀 가려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알콩달콩 속이 꽉 찬 집 찾아봐야죠. 알콩집. 황은정 씨 어떤 집인가요, 오늘은? 네, 오늘 알콩집은요, 결혼 20년 차 부부인데도 신혼 느낌이 물씬 풍기는 그런 부부였습니다. 그 집안에요, 세상에 떡하니 아주 큰 보석이 박혀 있더라고요. 제가 그 보석 좀 캐우려고 제가 노력을 했는데 무거워가지고 당최 캐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쯤 되면 참 궁금하시죠? 자, 저와 함께 보석 캐러 알콩집 출발합니다. 대한민국의 작지만 속이 꽉 찬 집, 집주인의 개성이 살아있어 더 아름다운 집, 작아서 더 빛나고 더 눈길이 가는 그곳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또 어떤 알콩집이 절 기다리고 있을까요? 말해했잖아요. 그래 좀 찾아요. 바로 이 보석함 같은 그런 집이라고 합니다. 예쁘죠? 그리고 거울도 있고요. 수납할 수 있는 공간도 굉장히 많이 있대요. 그런데 보석이 없어! 보석! 자, 그럼 보석 찾으러 갑니다. 어떤 보석이 있을지 궁금한데요. 동네 주민신고 안 들었어요? 실례합니다. 실례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알콩집 29 노재승 최영순 부부입니다. 앞에 또 이렇게 또 문이 또 있어요. 적재 공간 구분하려고 에다가 설치하는 거예요. 자투리 공간은 캠핑용품이나 창고 용도로 지금 활용하고 있어요. 어머, 웬일 누구 아이디어예요, 이런 거? 굿 아이디어입니다. 네, 센스 만점. 자, 그럼 본격적으로 집구경 해볼게요. 들어서는 순간 제일 먼저 들어온 거 반짝이는 나르시스 거울. 거울. 나갈 때 매우들 나르시스 바라보면서 거울. 전신 보고 열면 또 이렇게 수납 공간이 있어요, 이렇게. 평소에 나가실 때 어떻게 하고 나가시고 이렇게 거울로 비춰보십니까? 네. 뭐 그냥 평소처럼 그냥 이 정도? 네, 이게 바로 평소 가정집은 모습이라고요. 애교스러운 이 정도 이런 거 보실 때 어떠세요? 황은정 씨 아우라가 살짝 느껴지네요. 지겨워. 한마디 한마디. 네, 이번에 제일 깔끔하게 공간되는 네. 거실입니다. 하얀 벽지로 최대한 넓고 환하게 했는데요. 그런데 제일 눈에 애들이 띄는 건 없을 멀티 때 갔어. 꺼내면 야해지는 소파예요. 뭐야? 침대 변신. 일명 야해지는 쇼파라고 불리는 이 쇼파의 정체는요. 언제든 손님이 오면 침대로 변신이 가능합니다. 또 이렇게 앉아서 TV 보세요? 뭐 하세요? 아니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결혼 20년 차 부부 맞나요? 카메라. 아니 20년 되셨다는데. 더워서 따르지 않고 있어요. 네, 이번엔 최영순 주부가 제일 신경 썼다는 주방이고요. 네, 턱을 없애서 청소용품 같은 것도 수납 공간용으로. 그리고 남편이 가끔 퇴근하고 황은정 씨가 올해는 이렇게 이제 가끔 한 번씩. 어머! 아 뭐야 또. 소꿉장난 하는 것 같아요. 들고. 뜨겁다면서요. 진심을 얘기해주세요. 이 부부는 왜 이래요 진짜. 모르겠어. 갈팡질팡이에요. 서로 디스하고 막. 분명이요. 네. 굉장히 예쁘고 독특해요. 이렇게 각자 방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가족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생각하다 보니까 여기서 앉아 있으면 좋다. 얘기도 카페 하고 카페 분위기나 음식점 분위기로 해서 눈에도 되게 편안하고. 네, 주방을 카페처럼 돋보이게 하는 건 의자. 이 의자에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여기를 열면 이렇게 수납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있어요. 공간도 아무래도 넓게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 일반 의자로 하는 것보다 손님이 많이 오는 날은 여러 명이 앉을 수 있어서. 여기 싱크대 있는데 여기도 하나 또 있어요? 제 거예요. 어머머, 잠깐만요. 아, 내 거, 남편분 거, 아내분 거 따로. 김치냉장고는 저쪽에 있어가지고 네네. 오면서 국물 같은 것도 떨어질 수 있고 바로바로 준비해서 내놓을 수 있게 주방을 내가 한쪽을 맡으니까 네. 절반이 이제 줄어드니까 네, 볼륨이 일감이 좀- 일단. 일감이 딱 보니까요. 정말 느꼈어요. 우리 집도 싱크대 하나 꼭 만들어야 되겠어요. 윤기현 씨. 윤기현 씨가 과연 할까요 근데? 여보 기대하세요. 이제 설거지는 당신이 하는 걸로. 이번에 어떤 공간일까요? 네, 무슨 말이지? 어머, 혹시 김탄? 이민호 씨인 줄 알았어요.
네, 이미 놀고 싶은 꽃미남 아들 노준 씨 방입니다. 작가가 꿈이라서 이렇게 부모님이 이렇게 책상도 해주고 이렇게 햇빛 잘 보이게 해서 더 집중 잘 되라고. 학생이에요? 네, 극작가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공간. 원조 씨가 가장 좋아하는 곳은 바로 이 기다란 의자래요. 전 보통 친구들 오면은 네. 여기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거짓말 하지만 저기 컴퓨터로 야동 보잖아. 아니야. 좋아하는 거 있으세요? 책 정말 싫어해요. 정말 싫어해요. 원조가 말하지 않아도 누나 다 알고 있어요. 무서운 누나예요. 비밀이 있답니다. 뭔데요? 여기 밑에를 보시면 네? 이렇게 어머! 보면 칸칸이 자리 잡고 있어요. 이렇게. 이쪽으로 어떻게 쭉 제가 가. 안고만 있었었는데 곳곳이 다 수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 네, 커다란 창문 뭐 떠오르는 거 없나요? 네, 바로 슬픈 동화 같은 이야기 가을 동화인데요. 이 대사 빼놓을 수 없죠? 얼마면 되겠냐? 얼마나 줄 수 있는데요? 알콩 동화 시작할게요. 목소리 재현이네. 애가 또 목소리. 얼마면 돼? 목소리 재현. 얼마면 되겠어? 궁금해요? 궁금하면 500원. 1,000원 다니고 500원. 500원이 없어서 더 슬퍼서 알콩 동화였습니다. 네, 이번엔 또 누구의 작은 아들 방일까요? 방이에요. 작은 아들방. 음악 소리가 들리거든요. 오, 야, 이거 춤사위를 선물하는 이종근의 방. 어머, 작은 아버님은 가수가 꾸님이신가 봐요. 춤을 어렸을 때부터 좋아해서 연습실처럼 이렇게 쓸 수 있게끔 네, 공간을 많이 그렇게 했죠. 제가 고등학교 때 연기자가 되고 싶다고 했을 때 저희 엄마는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저도 똑같이 거울로 데려갔어요. 야야, 네 생긴 꼬라지 좀 봐라. 네가 무슨 연기자가 되겠다고. 그런데 거울까지 떡하니 딱 해서 이렇게 팍팍 밀어주시는 오, 대단하세요. 제가 좋아하는 거 보고 그냥 바로 하라고 한 부모님이 거의 없는데 몰아서 해주시니까 저는 부모님이 감사하고 있죠. 그 거부도 안 하시고. 우리 댄스 배틀 한번 붙어볼까? 그래요, 알콩주부대 으르렁 소년의 세계 춤 대결. 새해 복 먼저 으르렁 소년의 출격이 시작됩니다. 이에 질세라 알콩주부 호시의 춤사위를 선보입니다. 어때? 나의 감기 괜찮지? 느낌 아니까요. 네, 결국 뺏기는 등 기종군. 그렇다고 댄서 있고 포기하면 안 돼요. 예, 아침 방송에는 황은영 씨가 좋아요. 이런 게. 어머! 여기도 이렇게 수납 공간이. 아, 수납 공간을 왜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아무래도 이제 애가 자라면서 짐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예, 수납을 많이 할 수 있게끔. 제가 아까 전에 보석함 같은 그런 집이라고 했을 때 보석이 없는 거야, 안에. 근데 전 찾았습니다. 그 보석은 바로 이 아들들이었어요. 네, 알콩집의 숨은 보석으로 인정합니다. 이제 저 진짜 빨리 보석 만드세요. 네, 그래야죠. 결혼 20년 차지만 언제나 신혼인 부부. 네, 싱크대 하나 더 생긴 후부터 요리하는 게 즐겁다는 남편. 이날도 서서 다가를 준비해서 대접해줬어요. 좋아요. 신혼부부 보는 듯한 그런 기분이에요. 20년 결혼 생활하고 22살쯤에 저희 남편은 이제 군대 갔다 와서 군대 갔다 와서 바로 제 2의 신혼이 되는 것 같아요. 일찍 결혼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일찍 자라서 둘만의 시간도 많이 생기고 놀러도 자주 다니고 그래서 다시 신혼이 되돌아온 것 같아서 저희 남편은 꿈이 며느리랑 클럽을 한번 가고 싶어요. 야. 빨리 결혼해서 빨리 애를 낳으니까 진짜 너무 좋아요. 부러워요. 친구처럼 윤규현 씨 어떡해. 윤규현 씨. 큰일 났어요, 윤기원 씨. 올해는 좀 힘 좀 써보자고요. 아우야. 이 집의 하이라이트 공간 남았습니다. 어느 방 구경이에요? 신혼 뜨거운 방. 아우야. 뜨거운 방! 네, 뜨거운 방! 보시죠! 우와! 어머, 진짜 신혼방 같아요, 신혼방! 네, 역시 뜨거운 방답게 정중앙에 자리한 건 침대. 야. 그런데 이 방 거울에도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저 안에 또 이거 옷장! 이렇게 열면 화장대가 나와요. 화장대 속에 또 숨겨진 공간이 있어요. 이렇게 열면 먼지 걱정이 한 톨도 없어요. 닦으려면 정말 힘들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참 깔끔하고 실용적이고 일석이조. 숨은 공간이 많네요. 그런데 방 안에 웬 나무? 문짝의 정체가 궁금했습니다. 화장실인가? 살짝 밀기만 하면
안방 화장실은 아무래도 그렇네요. 적잖아요. 네. 넓은 공간도 공간을 다녀오셨나요, 좀 저녁에? 활용하고자 문을 열면 이제 공간이 작아지니까 위에만 레일이 있고요. 그러네요. 밑에는 레일이 없어요. 그래서 청소하기도 굉장히 편하고 네, 2014년도 함께 할 수 있는 가족이 있어 행복한데요. 이런 날 떡국 빼놓을 수 없겠죠. 재승 씨의 소망이 이어집니다. 올해는 꼭 여자친구 데리고 와서 같이 밥 먹을 수 있는 그런 집이란 항상 돌아오고 싶은 곳인 것 같아요. 힘든 일을 겪었을 때 혹은 또 기쁜 일을 겪었을 때 항상 이렇게 함께하고 싶은 곳, 그곳이 바로 돌아오고 싶은 집인 것 같아요. 네, 꿈과 사랑이 넘쳤던 날도 29호. 예쁘고 알차게 꾸민 집에서 지금처럼 즐겁고 행복하길 바랄게요. 네, 알콩지 잘 봤습니다. 1부 소식 여기까지고요. 2부 예고해드립니다. 간편하게 즐겨 찾는 편의점 식품, 그 속에 숨겨진 비밀이 있다. 소비자가 몰랐던 삼각김밥과 온장고 음료의 불편한 진실을 까똑의 선택에서 공개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변호인의 열광 중입니다. 개봉 14일 만에 600만 관객을 동원하여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영화 변호인의 흥행 이유 준비했습니다. 피겨 여왕 김연아. 그런데 일본 언론에서 김연아 선수 흠집 내기 수준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의 도를 넘는 김연아 비방을 취재했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